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주말을 앞둔 다우지수는 이제 장중에는 좀 하락을 벌써 한 1% 정도 하락을 보였었는데 아래꼬리 쭉 달면서 올라와줬고 34,800포인트 그냥 건드려주는 정도, 저항을 한번 느껴주는 정도, 계속 두들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양호한 흐름이었다. 돌파는 못했어도 돌파 시도 정도까지 했으니까 해줄 건 다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34,800을 회복해서 위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해준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2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상황도 저점 대비해서는 1%나 이제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도 15,200을 살짝 이탈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뭐 이번 주에는 요 15,200포인트 뭐 회복 시도 정도는 하겠죠. 그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이제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워낙 부진해가지고 예상치가 57만 3천 건이었는데 이게 반토막도 안 나왔어요. 21만 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워낙 뭐 고용 쪽에서 부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뭐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서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부담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은 고용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건 뭐다? 경제 회복이 아직까지는 좀 둔화되고 있다. 고용 지표 회복이 가장 1순위라고 말씀드렸죠. 1순위 고용 지표, 2순위 소매 판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이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좀 큼직한 거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좀 위증시가 부담을 느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미국에서 실업률이 4.2%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4.5%였습니다. 실업률이. 그러면은 0.3% 낮은 거죠.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비농업 부분은 좀 그렇지만 뭐 그렇게 뭐 실업률은 좀 줄어들었으니까 예상보다 좀 긍정적이다라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FOMC가 이제 이번 주는 블랙아웃 기간 돌입하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제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은 시장의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해서 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라고 이 인플레를 얘기해왔던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입장을 좀 선회했어요. 인플레가 일시적인 게 아닐 수 있다. 뭐 백악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좀 틀렸을 수 있다라는 뭐 발언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매파적인 성향의 위원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제롬 파월도 이제 슬그머니 이제 연임되면서부터는 슬그머니 매파적인 입장을 조금 내비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 결과가 뭐 중간 결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랑 감기 바이러스랑 혼종 가능성이다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연구 결과상. 그래서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되는 게 조금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경기는 어떻게 된다? 둔화된다. 둔화되는 게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신 만약에 이게 지배종으로 가고 정말 뭐 감기랑 이제 섞여 있고 손종이고 그래서 증상이 약하다라는 것까지 확정이 돼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돼야 돼요. 그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신 이제 코로나의 위험성은 당연히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다라는 연구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뭐 1, 2주 정도 더 보면은 이제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되겠죠. 각 국가별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뭐 불안해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1950포인트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살짝 이탈할 수도 있고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강보합권으로 해서 되게 잘해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상치보다 코스피는 더 잘해주지 않았느냐
뭐 1950 살짝 이탈하거나 여기 붙여놓거나 요 정도까지만 해도 잘해준 건데 강부하콘으로 마감했을 정도면은 코스닥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거. 자, 수급 동향 간단히 보면은 코스피 주식을 매수하진 않았지만 매도도 안 했죠. 그래서 양호한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만 좀 매도를 했다. 그리고 선물 옵션 이번 주 만기일이니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동시만기일이라서 이 옵션은 매월 만기일이 있는데 선물은 3, 6, 9, 12 분기마다 마감이 있다. 그래서 만기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옵션 동향을 보는 거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선물도 같이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옵션 매도가 나오니까 상승 포지션을 좀 청산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상승은 좀 둔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도 크게 늘리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락의 위험이 높지는 않다. 대신 선물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된다? 콜옵션은 매도했지만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러면은 뭐다? 중립 이상 위쪽 방향으로 수급은 양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 양호한 흐름이다 보시면 되고, 대신 뭐 주식은 좀 관망했다. 최근에 공매도를 좀 많이 청산하면서 주식은 좀 관망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닥은 좀 매도가 나와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휴식. 코스피가 지금 투심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980포인트 위쪽에 있고 980 부근에 와서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했으니까 코스닥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밀리긴 했지만 코스닥 전혀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 코스닥은 나 건재해라는 정도의 신호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생각보다 강했고 코스닥은 역시 코스닥이 코스닥했다. 코스닥은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역시나 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가서 삼성전자이닉스가 뭐 최근에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종목들 좀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디램 현물가 2주 연속 이제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반등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폴더블 판매 호조로 해서 이제 국내에 이 LG전자가 스마트폰 쪽 MC 사업부를 철수했는데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흡수를 했다 해서 85%의 점유율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랑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로는 전체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는 뭐 수주 소식 같은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공개계약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이 37,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37,000원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 뭐 누리면 되는 개념이 되고,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실리콘웍스 말씀드렸었죠. LG그룹 계열 쪽이라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뭐 매매 안 하셔도 된다. 근데 DB하이텍이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LX 실리콘웍스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뭐 4만 원 전후에서 매매하면은 좋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 보시면은 벌써 14만 원 구간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쪽 설계랑 생산을 양쪽을 다 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요즘에 TSMC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제 뭐 파운드리 얘기 나오는데, 이 파운드리 쪽은 DB하이텍이고 설계만 하는 이 파운드리 생산하는 거다라 말씀드렸죠. 설계만 하는 팹리스 쪽은 이제 LX 세미콘 쪽을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제가 뭐 수년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LX 세미콘이 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오늘도 뭐 PSK라던가 뭐 아비코전자라던가 뭐 유진테크라던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반도체주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온스의 지분을 사실 인수하면서 반도체 쪽에 진출한 것도 있는데 그동안 뭐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최근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거기다 오늘 거래량도 빵 터진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PI 첨단 소재라던가 PI 첨단 소재, 뭐 덕산네오리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쪽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중장기적으로 뭐 꾸준히 좋다라고. 그리고 뭐 원익큐브라던가 코리아 서킷, 뭐 팝트론, 옵트론텍 뭐 등등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만 좋으냐? 아니요, LG 애플 쪽도 좋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아이폰 출하량이 목표치가 1억 3천만 대였는데 1억 7천만 대로 거의 한 30% 정도, 약 30% 정도 출하량을 상향했다. 이미 이 거래처들한테는 전달이 됐다라고 뭐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22,000원 다시 한번 도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정리하셔도 되고, 만약에 돌파가 내일 봐서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22,000원 돌파 노린다라고 하면 24,500원까지는 볼 수 있겠죠.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항받으면 여기서 뭐 한 차례 뭐 쉬었다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뭐 야스 같은 경우가 뭐 항상 뭐 LG 디스플레이랑 뭐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이다. 지분을 뭐 15%나 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스 같은 경우가 뭐 바닥권에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좀 약해요. 최근에 뭐 반등은 좀 잘 올라오고 있는데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한 차례 걸렸고, 그리고 밀렸다가 재차 반등하고 있는데 요 16,000원 구간은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스도 매매할 만한 구간에 돌입한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고, BH는 뭐 BH 같은 경우는 뭐 애플 얘기할 때 뭐 항상 뭐 빠지지 않는다. 최근에도 21,500원 돌파했으니까 BH는 뭐 안정권이다 말씀드렸고, 하이비전이 조금 약한데 추후에 뭐 후발주 쪽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LG노텍 같은 경우 워낙 뭐 강했었으니까 오늘 바로 못 올라간다고 해도 28만 원 위쪽에 올라와 있고, 뭐 32만 원 다시 한번 뭐 도전하다 보면은 최근에 뭐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휴식 좀 취하면서 32만 원 다시 도전할 거라고 봅니다.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 36만 원 노려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뭐 화학주 계속 순환매 나오면서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케미칼이 한 이틀 정도 쉬고 오늘 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다.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주 피크아웃이라고 뭐 얘기 나왔다가 뭐 우려감이 좀 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수급 동향 때문에 밀린 게 뭐 더 크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대표적인 화학주들 그리고 중소형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반등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수급적으로 좀 눌려와서 좀 기업의 가치보다 조금 이제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뭐 반도체 업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업종들이 이제 수급이 좀 돌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OL 같은 경우 정유주도 오늘 조금 양호했는데, 이제 사우디에서 석유 가격을 이제 인상했습니다. 석유 수요 글쎄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오미크론도 나오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뭐 그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하면서 이제 확진자도 늘어나고 했는데, 여전히 뭐 이제 석유 수요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가격을 인상했다. 그래서 화학주에 이어서 SO일도 9만 원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9만 원 회복하면은 뭐 긍정적, 10만 원까지 회복한다라면 뭐 또 추가적으로 뭐 계속 좋아질 수 있겠죠. SO일이 9만 원 아래에 있는 건 너무 싼 개념이죠. 지금 10만 원 아래에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이 동사가 이제 델타 변이나 델타 플러스 뭐 이런 진단 치약 히트 쪽을 계속 뭐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보였었는데, 이제 뭐 못 올라왔었죠. 최근에 뭐 시젠이나 뭐 이렇게 올라올 때, 휴마치스나 올라올 때 못 올라왔었죠. 동사도 이제 오미크론 검출 시약 한 달이면, 기존 사례 보면 한 달이면은 만들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지금 이거 최근에 좀 많이 밀렸는데 얘도 반등이 나와야 된다 정도의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그냥 수단매가 한번 나왔다 보시면 되고, 한국 PNC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유상증자 뭐 이슈랑 뭐 있었는데, 이제 경구용 초료제 임상 이상이 이제 투약 연내 마무리 예정이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뭐 참고 정도 하시면 이거는 그냥 참고하고 넘어갈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선 후보들 원전 정책 다시 되돌릴 가능성 높아지죠. 뭐 야당이야 뭐 당연한 거고, 여당에서도 뭐 그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원전 가동 쪽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뭐 아직까지 기존에 금요일도 살짝 이제 가능성 만들었다, 2만 원 넘어와서 가능성 만든다라고 했는데 살포시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소심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대장인데 아직 좀 쉬고 있고, 그리고 힘을 모으고 있고, 뭐 일진파워라던가 아니면은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어서 밀렸는데 좀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반등 정도만 보시고, 서전기전은 그래도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1분기 초까지는 좀 조심하고 1분기 중반이나 후반 정도 가면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좋아지면 좋겠지만 일단은 주의할 사항은 주의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케이카는 개별 이슈가 이제 카카오가 렌터카 중개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카카오 모빌리티랑 뭐 MOU 체결한 사실 부각되면서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하게 상승 한번 하고 휴식 취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3만 원 중반대 36,000원권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36,000원 넘어가게 된다라고 넘어서 안착하면은 뭐 추세는 다시 또 위쪽으로 돌려 세울 수 있겠죠. 지금 횡보 구간입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자, 그리고 NHN벅스 최근에 싸이월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도토리 페스티벌 과거에 이제 싸이월드의 주요 이제 BGM 그 음악들 뭐 가수들 찾아가지고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싸이월드의 트래픽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검색어나 뭐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대감을 좀 받으면서 NHN벅스가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트로메딕하고 다나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파크가 이제 카카오가 가상자산 플랫폼 밀크 운영사인 밀크 파트너스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이 밀크 파트너스랑 이제 인터파크랑 MOU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요 인터파크는 이 야놀자가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진행 과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까지 모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워낙 뭐 들쑥날쑥한 주식이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좀 불안해하셨을 수 있는데 오늘 생각보다 장이 양호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 있지만 지난주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이 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참고하시고 외국인들 지금 뭐 포지션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가 워낙 좋고 해서 뭐 지수 밴드가 뭐 그렇게 지금보다 뭐 아주 뭐 강하게 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수 밴드는 옵션 포지션만 보면은 2950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예요. 그래서 2980에서 90 정도 위쪽에 목표가 요 정도 되고 아래쪽으로는 사실 2950보다는 뭐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 한 3, 40 정도 이렇게 열어놓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있는 게 이건 옵션 포지션이고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 게 선물이 있죠. 선물이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이걸 치고 올라가서 3050 정도까지는 도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3050을 도전해도 안착하기보다는 콜옵션 매도가 더 나오면서 3050 도전하고 이제 선물 매도와 이제 콜옵션 매도가 나오면 이렇게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겸손하게 보자고요. 만약에 3000 돌파 시도 나와도 안착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포지션이 변하지 않으면은 3000 돌파 시도 나와도 안착은 쉽지 않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롤오버 하는 이런 물량도 있으니까 요 뭐 다음 이제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 생각해서 선물을 계속 매수하고 롤오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요 구간에서 좀 안정화를 3000 전후에서 뭐 안정화를 찾는 정도 구간 그리고 정도를 만들면 되고 요 60일선 정도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괜찮고 이제 3050 건드려주면 이건 뭐 최상의 시나리오고 넘어가기에는 어렵겠지만 건드려만 줘도 좋다. 만약에 넘어간다면 거의 기적적으로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코스피 아주 안심해도 된다. 물론 지금도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순환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반등가에서 이제 매매해도 충분히 매매도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 뭐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 보면은 오늘도 지수가 밀린 게 그 게임즈랑 NFT 쪽에 이제 기존에 워낙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들이 밀려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그러면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좀 뭐 계속 꾸준히 양호해지고 있지 않느냐. 코스피만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코스닥도 이미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워낙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 코스닥은 이미 980도 회복을 했잖아요. 코스닥을 이제 보면은 코스피로 치면은 코스피는 이 구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래 구간에 있는 거예요. 코스닥은 이미 한 차례 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 레벨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코스피가 한 3050 정도는 넘어가 줘야 지금 코스닥이 있는 위치 980포인트 돌파하는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조금 투심을 회복해줄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큰 상승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크게 또 밀리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풋옵션을 뭐 강하게 매수하거나 이런 모양은 안 보이죠. 대신 콜옵션만 조금 청산하고, 그러니까 상승 포지션만 조금 청산하고 하락 포지션을 늘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선물로 해서 상승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구축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다. 그리고 적어도 크게 밀릴 만한 요소는 없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확실히 연준위원들이 조용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좀 스무스하게 좀 넘어갈 가능성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